어느 날은 제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년차 기관사님. 그래서 제가 네, 몇 년차입니다 하니까 보통은 오더를 명확하게 내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선배가, 관제에 있는 선배가. 네. 기관사님 이 호차에 그 턱걸이 하는 승객이 있다는데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가고 있다가 네, 턱걸이 알겠습니다. 턱걸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객실 방송으로 우리 승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구해야 하잖아요. 예. 제가 이 모든 책임자니까.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어쩌면 공적일지 모를 이 방송에다가 턱걸이 하지 말란 말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둘러서 얘기를 했죠.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잘하셨네. 저희가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저희가 정차하면 딱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오면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우리 애기 손님들이. 아기들. 네. 이 애기 손님들이 막 손을 흔들면 되게 기분이 묘한 게 네. 그 운전실이라는 곳은 한 2평 남짓에 굉장히 좁고 어둡고 냄새도 안 좋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삭막한 곳이었는데 그 애기 손님들이 손을 흔들면 이게 어떤 초대 같달까요? 순간 갑자기 뭔가 낭만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그런 것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 손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일단 한 번 근무를 시작하면 최소 2시간 반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기관사들이 습관이 생기는데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생겨요. 무조건 가거든요. 시간이 생기면? 네, 그냥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해서 가고 조금 있다가 가고 차 타러 열차 운행하러 가기 전에 가고 열차 운행하러 가면서 가고 열차 운행하고 나서 가고 퇴근하기 전에 가고 그냥 화장실 있으면 가야. 자, 매거진 초대석 함께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돼도 대통령 탄핵이 추진돼도 이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 오늘은 지하철 기관사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기관사로 일하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작가로도 데뷔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작가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이도훈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죠. 이 책이 나온 과정이 특별하다고 해요. 무려 8,800대 1을 이 경쟁률을 뚫고 작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나고 보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데 운이 네. 따랐다 싶은데 경쟁률이 8,800대 1이었어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8,800편을 혼자 다 읽으셨다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누군가는 혹자들은 이 브런치 공모전을 칭할 때 카카오 공모전을 칭할 때 신인 작가의 등용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가로서 멋지게 시작할 아주 좋은 큰 기회인데 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었어요. 정말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누가 좀 낭만을 아는 듯한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경쟁이 아닌 축제다. 그러니 즐기시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처음에 저에게 이 공모전은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축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최선을 다해서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도 잠시 뒤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네. 지하철, 도시철도 모두에게 익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작가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독자들, 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무할 때 항상 혼자 외롭게 기관실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키셔야 하는데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승객을 모시면서도 직접적인 소통, 그 다음에 접점이 없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컬했거든요. 이 내용들도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모는 이 열차에 타고 계신 승객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내게 되면서 이제 저의 독자분들이자 어쩌면 제 열차를 이용하셨을지 모를 승객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누군가 묻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느냐 물으시던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제가 이 책에서 뭘 전하고 싶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그 기관사 구내식당, 지하철 구내식당에 영양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을 인터뷰하다 좀 알게 됐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그래요? 그분이 이제 엄청 좋은 분이세요. 네. 쉬는 날에 주변에 구포 재래시장에 가서 시세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좋은 밥, 맛있는 밥 먹이게 하고 싶어하는 되게 드문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영양사님께서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근무해보신 굉장히 경험 많은 영양사이신데 우리 지하철 식당에 와서 다른 곳들과 차이점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영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철이 인간적이라 좋아요. 인간적이라.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말이 되나?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종이 발현한 이후에 걷고 뛰다가 말을 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서야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라는 거는 그런 걷거나 뛰는 이런 인간적인 거를 안 하게 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인류 문명이 발달해온 그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네. 지하철 자체의 물성이 결코 인간적일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 영양사님이 지하철이 인간적이라고 느꼈다는 거는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기관사인 저는 열차를 몰고 관제사는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지휘하고 청소 여사님들은 어떠한 오물도 허용하지 않고 경비 아저씨는 우리 그 모든 시설물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행사님이랑 조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모든 직원들한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어쩌면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우리 승객분들까지 제가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 인간적인 곳이라는 거. 네, 인간적이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하철만큼 인간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혹자는 고독을 즐기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이 MBTI의 I형 인간들, 또 내향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확실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성향인 분들은 하기 힘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말이 왜 우선 나왔냐면 예. 저희가 처음에 기관사로 합격해서 이제 직원은 교육을 처음 받을 때 그 교육원의 교수님들이 저희를 보고 기관사는 자영업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이요? 실제로 자영업자는 아닌데 네, 비유하자면. 네, 비유하자면 우리가 기관사는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딱 차를 타서 정해진 시간에 차를 내려서 그것만 내일만 잘하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 꽂히자 자영업자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었는데 네. 아무리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아이인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5시간씩 하루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로 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기관사들이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관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인데 네. 더 좋아졌어요, 사람이. 네. 기관사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아졌군요. 네. 이따가 쉬는 시간 같을 때 이렇게 동료들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색입니다. 이 제목에도 요절복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흥미로운 사연들, 이 동시에 웃지 못할 사연들이 빼곡하더라고요. 책 가운데 몇 개 에피소드만 함께 좀 짚어보죠.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쓴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반대편 열차의 윙크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하철이라는 곳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거든요. 특히 선로는 너무 어두운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어떤 빛들을 만나게 되면은 밖에서 우리가 이런 지상에서는 별거 아닌 빛일지도 모르는데 거기서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제가 선로를 운전실에 앉아서 선로를 따라 운행을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이 전조등 2개를 켜고 열차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엄청 커다란 빛덩어리가 마치 혜성이 달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거기에 2개의 전조등 중에 하나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망가진 거 아니야? 우리 헤드라이트 한쪽 나가듯이. 근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반대편 열차가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대편 열차들은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정작
해당 기관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헤드라이트 한쪽 꺼졌을 때 잘 모르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건 어떤 모순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모순이 너무 넘치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본인의 다른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의사분의 이야기라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의 신으로 우리가 추앙받지만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는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되어버리는 우리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왜 내 거는 안 보이고 남의 것만 잘 보이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모순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관사인 제 생각을 책에 또 담아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하철 빌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물론 소수겠지만 이 불쾌감과 불편 가끔은 또 위험을 초래하는 승객들도 있거든요. 기관사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우선 기관사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단조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곳을 달리고 네. 지하철 자체도 회색이고 칙칙하고 어떤 무채색의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가끔 거기에 어떤 색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승객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뭐 흔히 누군가는 빌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거 누군가는 기록하고 세상이 기억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철도 역사 최초로 승객 백과사전을 집필해서 책에 수록을 했거든요. 진짜. 그중에 기억나는 분 한 분을 몇 분 꼽아보자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열차 기관사님. 그래서 제가 네, 몇 열차입니다 하니까 보통은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이라는 곳이 관제인데 그래서 오더를 명확하게 내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선배가 관제에 있는 선배가. 네. 기관사님 2호차에 그 턱걸이 하는 승객이 있다는데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가고 있다가 네, 턱걸이 알겠습니다. 턱걸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객실 방송으로 우리 승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구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 모든 책임자니까.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쩌면 공적일지 모를 이 방송에다가 턱걸이 하지 말란 말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둘러서 얘기를 했죠.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잘하셨네. 현명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좀 후회돼요. 턱걸이 하지 말란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제가 한 번은 이제 승강장에 있었는데 승강장에 네.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앞에서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헉 되면서. 그래서 뭐지?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앞을 보니까 좀 통통해 보이시는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분이 옷도 집에서 입는 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줄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승강장에서. 네. 제 기관사인 제가 봐도 무서운데 승객들이 싹 갈라져서 가더라고요. 물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기억에 남고.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가 빌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빌런만큼 또 반대로 히어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히어로에 대한 미담은 없습니까? 네. 히어로 쪽이긴 한데 미담을 기억이 나는 건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듯이 지하철을 탈 때 기관사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보통 이용하거든요. 저도 이용을 하러 가면은 핸드폰을 보고 내가 어디에 앉을까, 자리가 있나, 어디에 내리면 빨리 내리지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먼저 생각하죠. 지하철이란 건 자동으로 움직이는 크고 칙칙한 쇳덩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일부의 승객들은 저희가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저희가 정차하면 딱 서 있는 위치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오면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우리 애기 손님들이. 아기들. 이 애기 손님들이 막 손을 흔들면 되게 기분이 묘한 게 그 운전실이라는 곳은 한 2평 남짓에 굉장히 좁고 어둡고 냄새도 안 좋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삭막한 곳이었는데 그 애기 손님들이 손을 흔들면 이게 어떤 초대 같달까요? 순간 갑자기 뭔가 낭만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그런 것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 손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네. 우리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움직이는 쇳덩이라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기들이 볼 때는 이게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열차거든요. 그래서 이
큰 열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기관사들의 애환이랄까요? 우픈 대목들도 있는데 기관사의 이 중요 업무 역량 가운데 하나가 이 대장 관리 능력이다라고 쓰셨어요. 이 책 제목에도 애둘러서 복통을 언급하셨는데 생리현상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사연들이 당연히 많겠죠. 아, 네. 어떠세요? 일단 한 번 근무를 시작하면 최소 2시간 반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기관사들이 습관이 생기는데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생겨요. 무조건 가거든요. 아, 시간이 생기면? 네, 그냥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해서 가고 조금 있다가 가고 차 타러 열차 운행하러 가기 전에 가고 열차 운행하러 가면서 가고 열차 운행하고 나서 가고 퇴근하기 전에 가고 그냥 화장실 있으면 가야 돼요. 습관이에요. 저도 좀 전에 와서 인사드리고 바로 화장실부터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안 가면은 불안해서 제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루틴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오. 그리고 또 물도 잘 안 마셔요. 그 오. 운행을 할 때가 되면 화장실 네. 가고 싶어지니까. 근데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어휴, 그렇지. 보니까 모든 기관사들이 결국에는 급동으로 인한 위기를 겪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 저도 한번 깠거든요. 아, 엉덩이를.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네. 이게 열차라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가야만 하니까 저도 엉덩이를 까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기차는 제 시간에 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그걸 정시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정시성이 결코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뭐 자세한 썰은 이게 또 시사 교양 프로인데 제가 또 변작가 똥작가라고 이제 별명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 책의 첫 아니, 챕터에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2시간 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2시간 반 동안 일을 하고 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쉬는 시간 매일 얼마나 돼요? 조금씩 다른데 네, 대충. 뭐 밥 먹는 시간이나 이렇게 다 하면 한두 시간? 아, 그럼 2시간 반 일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쉬고 네. 또 일을 합니까? 또 2시간 반 일합니다. 아, 2시간 반을 또 일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스크린 도어가 이제 설치가 돼서 나아졌을 텐데 예전에는 이 선로로 뛰어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기관사들로서 지우기 힘든 상처일 테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텐데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 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기차 면허를 땄거든요. 네. 그때 면허를 땄던 동기 중에도 이제 그런 우리가 승객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는 걸 사상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상 사고를 겪은 동기들도 있고 또 저희 회사 선배 중에 한 분도 예전에 사상 사고를 겪고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분향소를 차리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기에 네. 뭐 스크린도어가 생겨서 선배들은 예전에 훨씬 많이 그런 일이 겪었었거든요. 선배들이 얘기해주기에 뛰어들 때 꼭 그분들이 눈을 마주친대요. 기관사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 눈빛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기관사든 세상이든 이런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후회하는 표정이 후회하는 표정. 그렇게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빛 때문에. 기관사가 그런 사상 사고를 내면 그날 다 같이 회식하거든요. 왜요? 우르르 몰려가서 사상 사고를 낸 기관사 손을 소주로 씻어주고 술 진탕 먹여서 딴 생각 못하게 우리가 그렇구나. 막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죠. 괜찮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아픔을 아는 우리끼리 서로 위하는 마음이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코레일에도 잠시 있었는데 네. 뭐 어느 철도 운영 기관에 있던 이 전통은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조건 소주로 손 씻어주고 회식하고. 사실 기관사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획된 그 시간 안에 그 장소를 간 것뿐인데 네. 그분께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과 마지막으로 눈 맞춤을 맞아요.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건데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인도 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어느 날 열차를 타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지금 못하겠다고 열차를 운행을 더 이상. 그래서 그때부터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열차라는 게 철길의 철바퀴라서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비상급정거를 했을 때 네. 멈추는 거리가 100m를 넘거든요. KTX 아. 같은 경우에 3km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풀브레이크를 차로 치면 밟고도 우리 지하철들은 100m 이상, KTX는 3km 이상 더 가서 멈추는 건데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뛰어들었을 때 기관사는 비상급정거를 체결하고 경적을 빵 울리면서도 제발 멈춰라 멈춰라 부딪히지 마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걸 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잊히지 않은 소리가 난다더라고요. 텅 하고 텅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게 열차가 못 멈추니까 수십 미터 많게는 100m 이상을 더 가서 멈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은 기관사들한테 또 어떻게 없던 일이 될까. 그렇게 뭐 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위로 휴가 5일 이런 걸 준다지만 아무리 우리가 회식해 준다 하지만 그렇죠.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저는 이 기관사 분들의 눈에 비치는 이 부산 도시철도는 어떤 모습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철로 또 사실 이제 운행하다 보면 장애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동차 타고 움직일 때 신호등도 기다려야 되고 뭐 이제 건널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멈춰야 되는데 이런 장애물이 없다니까 좀 기관사 입장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구간이라든지 또 추천할 만한 풍경, 네. 이 장소가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죠.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제가 2호선 기관사이다 보니까 양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금곡역을 출발해서 호포역으로 갈 때 네. 밖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방금까지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이었는데 갑자기 지상으로 붕 올라와서 낙동강변을 따라 달리는 강변 열차로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멋진데 해질녘이 되면 네. 강 위로 노을이 져서 온 동네가 주황빛으로 이렇게 물들기도 하고 밤에는 이 낙동강을 건너는 큰 다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엄청 조명이 잘 돼 있어서 예쁘거든요. 네. 그게 물에 반영으로 비쳐서 너무 예쁘기도 한데 어느 날은 그걸 보다가 아 이게 승객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설마. 민원이 들어오니까 무섭고 괜한 말 했다가 네. 그래서 일단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고는 차마 못하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 마지막 역인 호포역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내려주시기 바라고 안 좋은 일, 슬픈 일들은 두고 내리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 차마 밖에 뭐라고 하면 또 민원 들어올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했는데 호포역에서 이제 마지막 역이니까 승객들 다 내리시는데 아저씨 한 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기관사 딱 그 스크린도 문 바로 앞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따봉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진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방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집에 가서도 또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을 수 있지만 기관사가 이렇게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가달라. 약간 감동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서 그런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 그 금곡에서 호포 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터널 안도 궁금했어요. 뭔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 것 같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그려지는데 책에 쓰신 반딧불이 지하철 이야기도 그래서 좀 흥미로웠거든요. 요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특히 출퇴근 열차를 운행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퇴근이라는 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막 특히 환승역 가면은 환승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시고 자리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안 바쁜 건 저 혼자가 아닐까. 그러면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승객들이 저를 인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묘하게 나 혼자 동떨어지는 듯한 느낌? 홀로 뭔가 좀 우주 속을 유영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평소에 느끼는 것들이고 이제 야간 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선로 한복판에다가 열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그래서
열차 시동을 끄고 나면은 네. 이 객실이 우리가 밝은 곳만 보는데 불이 꺼진 객실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거기를 안 보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네. 대부분 기관사들이 거기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잠깐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무서워요. 오케이. 너무 말씀을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어때요? 어느 날 봤는데. 저는 너무 바짝 긴장하고 들어갔거든요. 진짜 어. 무서울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 해군 UDT를 나왔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밤에 이거 손전등도 안 켜고 뭐 무덤가 맨날 해치고 다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네. 내가 이거 오늘은 문 열고 들어가 봐야겠다. 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기압을 딱 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우리가 형광 물질들을 소화기나 이런 중요 장치나 아니면 어떤 나가는 통로 이런 데다가 다 발라놨는데 이게 그동안 흡수했던 빛을 이렇게 반딧불처럼 내뿜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 댁에 갔을 때 밤이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반딧불이가 있으면 안 무서웠거든요. 그렇지. 그게 생각이 나서 한참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감동적이네요. 자, 수천 명의 승객들 그리고 그만큼의 사연을 안고 달리는 게 도시철도잖아요. 요절 복통을 넘어서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참 파란만장하구나 싶었는데 이런 질문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좀 뻔해 보이긴 한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에게 지하철이란 뭡니까? 저에게 지하철이란 동료들과 함께 지하철을 모는 곳. 그곳에 가면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또 뭐 형, 누나, 친구, 동생들 이렇게 여기 역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저한테는 지하철이라는 곳이 이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함께 지하철을 모는 곳이거든요. 제가 책을 냈을 때 우리 동료들이 너무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어떠냐면 책에 아이디어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기관사들은 네.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러 본인이 이거 보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회사 동료들이 많이 얘기해줬던 게 얼마 전에도 몇 년 선배가 저한테 와서 도나 너무 잘 읽었다. 이거 내가 나중에 꼭 우리 아이한테 읽게 해주고 싶다.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했고 퇴직 얼마 안 남은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도나 예 그러니까 내가 30년 차 타면서 기관사 이야기로 책 쓴 사람 처음 본다. 최고다. 따봉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물론 저를 축하해주는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보다는 본인이 기뻐 보이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는 거에서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최근에 한 번은 그 회사 본부장님한테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이 기관사 제일 위에 선배인데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책 잘 읽었다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분을 책에다가 분노의 화신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요? 이제 따로 혼나진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실제 뜻은 이제 우리가 기관사가 어떠한 상황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내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 때 압박 면접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화나 있는 줄 알았다라는 뜻으로 분노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네. 그분이 다행히 좀 깨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책 잘 읽었습니다. 이동훈 기관사님. 면접 때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하철이란 이런 우리 동료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곳.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정말 지하철을 사랑하고 본인의 이 직업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 같아서 약간의 감동적인 눈물까지 조금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 8,8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낸 것도 재능이에요. 기관사로 근무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작가로서도 대단한데 이 작가로서 다음 작품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또 계획이 있다면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8,800대 1.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열심히 했고 운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에세이 하나랑 소설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에세이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 집에 고양이 아가들이 2마리가 있어요. 오, 2친구인데 집사시군요. 맞아요. 원래 아내가 키우던 친구들이었는데 네. 첫째인 이브 그 치즈 고양이고요. 네. 둘째인 구름이 젖소무늬 고양이고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우리 아가들을 만나고 갑자기 고양이 똥을 치우게 된 저. 그리고 저를 만나고 더 이상 아가들의 똥을 치우지 않는 우리 아내. 이렇게 넷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아 재밌네. 네, 가제는 놈들의 이야기라고 두고 지금 작업해서 출판사 계약하고 싶다 이러고 있는 상태고, 또 두 번째 소설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에 작가를 하게 됐었고, 저다운, 특별하면서 저다운, 저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책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작가님 책에 담긴 이야기들, 유쾌한 가운데 삶의 페이소스가 녹아나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든든하게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 다음 책도 기다려지는데 새 책 나오면 다시 꼭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색입니다. 지금까지 이도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